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제조 능력이 상실됐다는 건데요. 지상전 가능성을 놓고는 미국과 이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중동전쟁 20일째를 맞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압도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전쟁 목표를 빠르게 달성했다고 강조한 건데 조기 종전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이란 최대 가스정 공습은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에 대한 추가 공격은 자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목표와 종전 시기 등을 놓고 미국과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주도하며 미국을 끌어들였다는 의혹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Does anyone really think that someone can tell President Trump what to do? Come on. 하지만 이스라엘은 카스피해 지역의 이란 해군 기지와 함정을 처음으로 타격하며 전장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지상전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간 입장차도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거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확전을 경계하며 경제적 파장을 관리하려는 미국과 이란 지도부 괴멸을 노리는 이스라엘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운둔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란 내부의 혼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최고위급 핵심 인사가 제거된 상황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란 국가안보수장인 알리 라리자니가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리자니 제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참수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직접 언급하며 후계자 역할을 해야 할 그가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이란 정권 고위 관리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m not sure who's running Iran right now. Mujtaba, the replacement Ayatollah, has not shown his face, and we can't vouch exactly what is happening there. There is a cloud here that's not clear. 하지만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 등을 통한 체제 전복이라는 전략적 목표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라리자니 사망으로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만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엘리트 가문 출신인 라리자니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란 국회의장을 지냈고 미국 핵 협상과 관련된 대외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혁명수비대 등 군 강경파와 온건한 정치 세력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전쟁 자체와 전쟁을 둘러싼 정치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공습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은둔 중인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정도로 두 사람 모두 가혹한 복수와 상응하는 대가를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이처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위기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소수의 선박만 호르무즈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란은 더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앞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농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고요. 예. 그 피해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소수 선박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봉쇄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통제권을 지금 이란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잘 보시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수분해에서 이란의 군사력은 좀 많이 약화된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해지겠죠. 잘 보면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통항을 허가해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이란 군이 됐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됐든 통신을 통해서 이거를 좀 허가받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의 우호적인 국가 혹은 중립적인 국가 이런 국가들 위주 여기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또 포함돼 있고 이런 배들은 사실은 통과를 지금 시켜주고 있어요. 뭐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통과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좀 무기화하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이란. 이번에는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행료랑 세금을 받겠다는 건데 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나요? 거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보면 지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니 예. 우리의 얘기를 귀 기울여 달라. 잘 들어라.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걸프 산유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의 미사일이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지금 피해가 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자위권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이란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몇몇 나라들 예를 들어 이제 카타르는 카타르 주 이란 대사관에 있는 무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보 요원들 추방하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에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이제 지하 세력들도 체포를 했고 근데 이러다 보면 수위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걸프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런 통행세 이건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구체화된다 그러면 아마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로 어쩌면 이제 군사 행동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구체화된다면 전쟁 이후에 해협을 볼모로 삼는 일이 더 늘어날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도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제 이란이 얘기한 대로 통행세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까지도 그때는 이제 테이블에 올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한편 이번 전쟁에서 에너지 공급망 공격을 주고받은 후폭풍 최대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으로부터 가스전 시설을 공격받은 카타르가 최장 5년간 한국에 LNG를 공급할 수 없다는 그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공식화를 했는데 예. 지금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그 비중이 한 25에서 30% 정도 예. 되더라고요. 예. 뭐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예. 해명에 이제 나선 걸로 보여지고 이제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이런 피격을 통해서 물론 이제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패닉이에요. 혼돈으로 빠지게 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으로 중동의 주요 이 원유 생산 국가들의 시설이 많이 피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 진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든 네타냐후 총리하든 뭐 내일 끝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생산 시설 자체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회복하는 데도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면 어쩌면 올해 내내 우리가 고유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좀 불길한 예상이 좀 들기도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군이 미국의 F-35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 CNN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F-35가 중동에서 전투 임무 중에 비상 착륙했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만약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란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전투기를 피격했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좀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다만 이제 미 CNN도 얘기를 했지만 임무 수행 중에 무언가의 공격을 받아 이제 비상 착륙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 군사 작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뭐 격추당했다는 전투기나 군용 항공기는 없어요. 다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쯤에 이제 공중급유기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한 대가 이제 추락하고 미군의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아직은 이제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군은 이제 이란에 어느 정도 방공망을 확보한 상황이라 무인 정찰 및 공격기들을 계속 들여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MQ-9 리퍼 무인 정찰 및 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대 정도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게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F-35 전투기가 레이더망에 잘 포착이 되지 않는 기종이잖아요. 네. 이란의 그런 전투 능력으로 봤을 때 예. 뭐 격추를 했다라는 가능성 그럼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F-35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스텔스 전투기는 이 스텔스 기능이 주로 레이더 탐지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파를 쏴서 하늘에 있는 이제 전투기를 잡는 게 이제 레이더의 역할인데 네. F-35는 레이더파의 그 반사되는 면적 이거를 아주 최소화시킨 전투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레이더상으로는 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골프공 크기로 보인다. 근데 이제 레이더는 골프공 크기가 되면은 무시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다 레이더가 포착을 해야 그러네요. 되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란이 지금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런 레이더로 뭔가 탐지하고 추적한 게 아니라 보면 이제 TV 카메라 같은 그다음에 연령상 카메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탐지 추적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F-35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마 이제 뭐 저 영상이 사실이라면 아마 이제 이 F-35를 운용하고 있는 미공군이 일종의 이란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제거돼서 대낮,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사실 F-35가 비행하는 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대낮이나 혹은 저고도로 비행을 하다가 이제 뭔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전황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은 어디에도 투입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 계속해서 흘러나왔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바뀌기도 하고요.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됐든 미국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에 뭐 구두 개입한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좀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렇게 발언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옵션을 다 우리가 미국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 국민들이나 전 세계 여러 국가들한테 좀 더 신뢰성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주둔 중이던 강습 상륙함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주말 중에 도착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지상전 투입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거 왜 보내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안 맞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일본에 있던 미 해병대가 이제 트리폴리라는 대형 강습 상륙함을 타고 한 2,500명 정도가 지금 이동 중이고 아마 지금쯤은 이제 인도양 쪽으로 이제 나왔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미국 내에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런 해병대 또 추가 파병 지금 이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일본에서 오고 있는 2,200명 혹은 500명 규모의 해병 원정대는 아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그런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미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일정 부분을 장악하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가져온다라면 전쟁의 향방이 이제 많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미 해병대가 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상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전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쟁을 보고 있는 동맹국들이나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혼란된 시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아마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한 거는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강경파 지도자들 제거 작전을 어떻게 보면 예. 참수 작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이란 지도부 참수 작전을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란 지도부의 공백 사태, 그럼 네. 이건 종전에 앞당기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란 지도부의 참수 작전은 예. 잘 보시면 주요 대상이 강경파 위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이란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됐을 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파 위주로 제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러면서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이란 내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저항하면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작전은 뭐 계속 지금 진행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서 이란에 즉각적인 위협이 없었다는 당국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26일 이란이 미국과의 3차 핵 협상에서 전쟁을 막을 만한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외신 통해서 나온 걸 보면 지금 이란이 어찌됐든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 희석을 해서 농도를 낮추겠다.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사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미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거에 관련돼서 밝힌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제안이 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대테러와 관련된 수장, 그다음에 미 정보 수장도 이란 핵 복구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꺼낸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지금 이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의문들이 많죠. 이게 과연 정말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돼서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끌려간 거냐? 근데 이제 이번 전쟁 과정을 보면 어찌 됐든 이스라엘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줬고 이제 2월 28일 날 이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중요 지도자들이 어떤 곳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물어봤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응답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작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미국의 이익과 맞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걸 한 거냐라는 의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점이 유럽 주요국이랑 일본 등 7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다만 뭐 군사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 이런 7개국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사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나라들 거기 예.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이 호위 선단 구성과 관련해서 다들 머뭇거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아직은 미국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만약에 간다 그랬을 경우에 국내적인 문제가 또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우리나라 포함 각국이 또 국내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이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무시한 상황에서 SNS를 통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7개국이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좀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되찾아오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좀 조건식으로 보이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지금 신중 모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변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다카이 총리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지만 설명을 했잖아요. 국내적인 절차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내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다들 지금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불확실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런 이제 파병과 관련돼서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면 사실 이제 당국자들 간에 이제 공식이 됐든 비공식이 됐든 서로 물밑 협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군 통수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절차는 싹 다 무시하고 그냥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 혈맹이고 동맹국이지만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늘 아침이죠. 미일 네. 정상회담 있었고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2배 커진 투자 선물을 안겼습니다. 그럼 이로써 파병력은 일단 좀 비켜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봤지만 일본도 뭐 동참을 하겠다라는 약간 얘기는 했지만 파병과 관련돼서는 예. 약간 좀 시간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큰 것 일단 같아요. 시간만 좀 벌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제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찾아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고 군사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이 작전하는데 제반상이 갖춰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동맹국들도 본격적으로 참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카이 총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국내적 절차 문제 이것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달래는 측면으로 미국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금기어로 통하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 화들짝 놀랐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그 표정이 정말 당혹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표정. 거기다가 이제 동공이 정말 흔들리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너무 좀 여과 없는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든다. 물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협상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이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 그러면 동맹국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란과 관련된 문제,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 이제 이란과 뭐 다른 교섭 채널을 통해서 얘기해서 동맹국 선박, 우리나라 선박을 통항을 시켜달라 하는 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과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럴 경우에 향후에 뭐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잘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찾았거든요, 정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전략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동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상당히 좀 거북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게 혼란을 주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주만 공습 발언 뒤에 일본 언론 등에서 불만 어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일본의 여론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 여론도 무시하긴 힘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뭐 아직 일본이 언제 이 병력을 보내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랍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일본 자위대가 겪고 있는 문제가 모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일본 갈등이 높다 보니까 이러다 전쟁 나면 내가 자위대로 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잘못 꺼냈다가 일단 자위대 모병률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 일본 내 여론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진주만 발언뿐만 아니라 이 파병도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이 정말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이고 왔다라는 표현 저희가 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돼서 사실 동맹국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일본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여기서 이제 미국이 뭔가 일본을 도와줘야 하는, 물론 이전부터 여러 가지 미일 간의 협의가 있었지만 미국이 좀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호송 선단과 관련돼서 동맹국들이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그 첫 대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번 이제 미일 정상회담은 큰 부담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중동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은 더 이상 핵 연료를 농축하거나 탄도미사일 생산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에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조기 종전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조기 종전 가능성 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예.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이제 의견차가 크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전쟁 휴전을 원하는데 나타냐후 총리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나타냐후 총리의 목적은 이란 정권의 붕괴, 그다음에 정권 교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사실 뭐 정권 최대 약화. 그래서 이러면서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휴전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냐? 그런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의식해서 작전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조기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하면 나도 따라갈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조만간에 그러면 휴전이 잘 되겠구나. 자, 휴전을 결정하는 건 나타냐후 총리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얘기하는 건 전쟁이 전체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10월쯤 되면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가 전쟁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아주 잘 싸워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를 이번에 한번 더 찍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연설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선전용 발언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저는 있겠군요.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대외적으로도 미국과의 아무 문제가 없다. 잘 공조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 18일 동안 이란 전역에 12,000발 폭탄 투하해서 뭐 방공망의 85%, 탄도미사일 발사대 60% 파괴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이란의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된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전투력을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이게 전투력이 정말 제대로 발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지상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한 70~80% 정도가 돼야 그나마 전투력을 이제 유지를 해서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50~60%로 떨어지면 완전히 전투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공망하고 지금 여기 미사일을 얘기했으니까 방공망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상태가 90% 이상이 가동이 돼야 돼요. 방공망은. 그런데 제한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70에서 7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전투 부적합은 2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방공망을 85%까지 이제 다 없앴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전투가 부적합하다. 방공망은 거의 이제 소실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판정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이제 장비 가동률이 한 85% 이상 돼야 되고요. 탄약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뭐 30%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한데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영상 정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 이 미사일 발사대가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거는 100%가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경우는 60%까지 이렇게 격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도 60% 격파가 됐지. 그리고 이제 미사일 뭐 탄약이라고 하는 미사일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이 방공망 격파를 통해 가지고 또 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이제 다 파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거의 발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방공망이나 미사일이 전투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타냐후도 일정 부분 생각보다 조기에 이렇게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실장께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처럼 정말 조기에 전쟁이 좀 끝날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면도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성 교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정은 트럼프가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결정은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란의 손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게 더 이상 뭐라고 할까요? 뭐 폭격을 안 하고 타격을 안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서 휴전 협상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전략적 목표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핵 관련 시설이라든지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부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뇌부도 제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 고립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오늘로 치면은 만 3주째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국민들도 피해도 있고 그래서 전쟁의 피로도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종전을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고 사우스 파르스 이거 뭐 유전지대 공격한 것도 뭐 미국하고 상의한 게 아니고 나 혼자서 했다고 그러고 이 전쟁에 미국을 내가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얼른 거기에 부응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자, 이란이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란 뭐 주요 핵시설 원전 시설이죠. 예.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작년 6월 12일 전쟁 때도 공격을 했지만 이번 전쟁에서도 추가적인 공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파괴가 됐고 불능화가 됐지만 완파된 건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은 부셔졌지만 문제는 핵심은 이게 아니고요. 핵심은 450kg 고농축 우라늄.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를 그냥 회수하지 못하고 혹은 파괴하지 못하고 그냥 전쟁을 끝내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제거했다. 우리가 핵시설을 완전히 불능화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 농축됐죠. 조금만 더 돌리면 90% 되거든요. 90%는 얼마든지 핵물질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분석가들은 90%면 일명 그 더티밤이라고 해서 방사능 무기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반드시 지금 제거를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휴전 하고 싶은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핵이라고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남겨놓고 그냥 전쟁을 끝낸다?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게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뭐 이스파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보도는 3곳에 분산 배치했다고 돼 있어요. 450kg을.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회수를 하냐고요. 너무나 어려운 군사작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회수가 더 안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종전했다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이란이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다 세 군데 분산한 거 다 모아서 말씀드렸지만 60%에서 90% 농축하는 거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 쪽에서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전쟁이 어찌 보면 좀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육과 전쟁하고 호르무즈 전쟁이라고 이름까지 붙일 수 있는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라늄 농축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탈취 파괴 임무가 사실은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야 좀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현대전에서는 전례 없을 정도로 고난도의 작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감행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나요? 상륙 작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핵 물질 핵 탈취. 탈취 말씀드렸습니다. 핵 탈취하는 문제는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 별로 더 보탤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제 핵 능력은 고도화될 수 있지만 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핵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결국 미사일 발사대를 다 없애고 ICBM을 쏠 수 있는 걸 없애고 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뭐 아무리 야구공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배트 없으면 못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450kg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이스파한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스파한 지역에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뭐 한 10여일 동안 거기에 들어가는 그 지하 통로가 3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흙으로 메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설령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에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그거 다 걷어낼 때까지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어렵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50kg이면은 제가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16배 반인 정도 되는데 거기 어디에 갖다 놓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사드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CIA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아마 그 지역을 이제 알고 있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 또 이란으로 봐서도 뭐 그쪽에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을 이미 숨겼는지 그런 데 대한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핵능력 제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목적은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상군 투입은 안 할 것이다라고 네. 좀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또 붙인 말은 하르그 섬에 대해서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했는데 이 말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상군 투입은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준비하는데 몇 달 걸리는데 뭐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옮겨야 되잖아요. 병력만 간다고 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무기 체계도 가야죠, 탄약도 가야죠, 기름도 가야죠, 물도 가야죠, 보급품도 가야죠. 그거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전쟁해야 된단 말이죠.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상전은 제가 처음부터 못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방송에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특수부대가 들어가는 것은 지상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규모의 지상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경우는 17만 명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 정도를 이제 고려한다면은 이란은 이라크의 4배 정도 되니까 적어도 몇십만 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동 중인 내일 정도 되면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지역까지 도착할 수 있는 USS 트리폴리호가 거기에 2,500명이 타 있다고 하니 그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450kg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그것을 탈취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거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하르그 섬 거기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을 이렇게 거기 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거기에 상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하르그 섬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지금 USS 트리폴리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쭉 들어가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완전히 호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호구 속으로. 설령 그렇게 만일 그쪽으로 안 하고 헬기로 통해 가지고 특수부대 뭐 몇천 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란은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뭐 순직한다는 생각으로 이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유류 저장고에 미사일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의도 7배만한 그 섬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요. 그럼 미군들은 거기서 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압박의 하나의 수단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가능성은 좀 낮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추 불허이고 하지 않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혹은 그쵸.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첫째 사실 이 전쟁도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여타 다른 미국 대통령 같으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전쟁을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 하르그섬 점령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작은 섬들을 점령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미군이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안 내렸겠죠. 예. 최종 결정을 안 내렸고 이제 트리폴리 호가 들어오고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상군 투입되면 뭐 제2의 베트남 전쟁 같은 사태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네.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만 봐서 또 아직 목적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뭐 기자가 물어보는데 뭐 두렵다, 우린 절대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나 우리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스파한에 있는 450g 그거를 탈취하러 들어가는 것 작전도 너무너무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스라엘 총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총리는 또 지상군도 필요하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은 아마 저 지상전은 450kg 고농축 우라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쪽에서 상당히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제거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탄도미사일 제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됐잖아요. 나타냐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발사대도 많이 60%, 파괴를 했고, 예. 네.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실제로 많이 파괴를 했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 그럼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450kg 고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스라엘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냐, 그런 생각이 있냐,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것이 좀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나요?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예. 처음에는 같았으나 지금은 달라졌다. 점점 이렇게 달라졌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레짐 체인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군사적인 타격을 하면 이란 국민들이 이렇게 체제를 바꾸고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이 기회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레짐 체인지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의 핵무기를 이제 제거하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가 같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봉쇄 이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뀌진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목표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라는 말도 이제는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군사력의 현저한 약화 쪽으로 군사적 목표를 바꿨거든요. 헤그세스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이란의 발사대와 그리고 방위 산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해군력을 제거하는 거 120척 제거했다. 잠수함 11척도 지금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이란이 보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해서 때릴 만큼 때렸고 다시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려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였는데 이것이 거의 다 달성이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전히 그냥 레짐 체인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기회가 없다라고 이제 SNS를 이제 해서 계속해서 추동질을 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란은 절대로 핵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참여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완전히 이란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적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다시는 재건 자체가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목표가 처음에는 같았으나 지금은 달라졌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지시하에 미국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든 무기 체계가 미군 무기 체계로 돼 있고 또 물론 뭐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도 안 주고 국방비도 지원 안 해주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이견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현 시점 기준으로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각각 몇 % 정도 달성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이스라엘은 거의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근데 뭐 거의 다 됐지만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전쟁 수행을 언제까지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지금 군참모 총장이 예. 군에게 한 얘기는 지금 4월 달이면 일명 그 패스오버라 그래서 6월절 명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6월절 명절이 끝나는 날이 4월 9일 뭐 이쯤 됩니다. 그까지 갈 수 있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4월 초까지는 전쟁이 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준비는 됐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휴전이 잘 돼서 전쟁을 이제 끝내자 하지 않는 이상 4월 9일, 10일 이 정도는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또 추가적인 이스라엘은 또 나머지 작전들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피해를 더 주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래서 저는 나타냐후 총리가 이 정권 자기가 이번 작전에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 초기에는 그렇게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리 전쟁을 오래 해도 이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 목표도 약간은 수정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무슨 계속해서 이란 수뇌부를 암살하는 작전도 계속 수행하고 있고. 네. 예. 그것도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모자타바도 노리고 있어요. 모주타바까지도. 모주타바 노리고 있고 라니자니가 지금 암살됐잖아요. 예. 라니자니의 후임이 이미 선정이 됐어요. 누구 인물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그 인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 당연하죠. 그 인물도 다시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모주타바를 노린다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 같이 상의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뭐 거의 됐다고 봐요. 그래요? 그거 뭐 다 됐다고 봐요. 모주타바까지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 모주타바는 최고 지도자감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도 다 상의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작전들은 계속 결국 이스라엘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하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기회가 다시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계속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한 갈 텐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안고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머나 당연히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안 되고 해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계속 갇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으니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또 그것이 미 국내 여론도 안 좋고 그다음 최근에 또 같은 이너서클에 있던 한 대테러 수행을 하는 수장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사임을 하고 여러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걸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해군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해군을 통해서 풀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휴전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란이 예를 들어서 휴전 조건으로 그러면 내가 휴전하는 조건으로 봉쇄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전하면 돼요. 그거를 안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란이 계속해서 봉쇄 해제를 하고 있는데 전쟁을 어떻게 중단합니까?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야만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전쟁이 사실 에너지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타르 핵심 시설을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 일간지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트럼프도 못 말린다. 이스라엘의 독주라고 하면서 사우스 파르스 공격한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짚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이런 추가 에너지 공격을 결코 안 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까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의 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완전히 이제 이 에너지 시설을 파괴시켜 버리겠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한 거고 이란 대통령도 페제스키안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연속성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에너지 전쟁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만일에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가가지고 또 한 번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이 생기면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어제 이 아랍 국가들끼리 외무장관 회담을 할 때 이게 이란의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북부 유전지대를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외교관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UAE는 이미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 연합 함대에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밝힌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걸프 국가 전체하고 이란의 전쟁으로, 그래서 걸프 국가 전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다른 한편이 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에너지 전쟁 이걸 넘어가지고 제5차 중동 전쟁도 넘고 훨씬 더 큰 범위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기 종전 얘기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교수님, 네. 이란이 왜 카타르를 공격했을까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그래도 긴밀하게 좀 협력하는 그렇죠. 사이였던 것 같은데 네. 굳이 왜 카타르를 공격했을까라는 것도 좀 왜냐하면 카타르 LNG가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니까. 네, 우리도 많이 수입하지만 맞아, 저희도 카타르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나프타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타격하면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지.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죠. 쉽게 말해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우리의 핵심 시설 유전이나 가스전을 공격하면 걸프 지역의 유전과 가스 시설 대결에 남아나지 않을 거다. 예. 불바다 될 수 있다.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란이 이렇게 절제된 공격을 한 게 놀랍습니다. 그래요. 네, 훨씬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뭐 엄청나게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대단히 절제된 모습이었었어요. 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절제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를 만약에 이 카드를 다 써버리면 예. 예를 들어서 아람코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했다. 그럼 이제 들쓸 카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본인도 어마어마한 보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지선을 지켜줬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천만다행으로 이란도 자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인프라 추가 공격 안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특히 원유 이야기해 보자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이랑 일본이랑 만났잖아요, 밤 네. 사이에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게 일단 뭐 우리가 거의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초반에는 좀 저번 주에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줄 것 같다 생각했지만
이번 주 주중을 지나면서 일본의 뉘앙스가 바뀌었고 다카이치 총리도 역시 미국에 대한 2차 지원 뭐 108조 정도 되는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이 군함 파견은 우리가 평화헌법에 따라서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잘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공식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과의 나온 인터뷰를 통해 보시면 신중 모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실장님, 밤사이 미일 정상회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케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다케이치 총리한테 와락 안겼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게 이제 다케이치 총리가 뭔가 큰 선물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완전히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해외 안전 확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의 숫자와 그리고 드는 비용까지 얘기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 아마 이제 다케이치 총리는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헌법과 법률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지금 교정권이 구조 2항에 의해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좀 논의가 된다라고 해서 좀 말미를 남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 미일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뭐 밤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조금 더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일본이 견지하고 있는 생각은 종전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연합함대를 구성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투자 얘기도 하고 달래는 듯 계속 얘기도 같은 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지만 아주 중요한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운해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뭐 더 요구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정도는 내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본마저도 지금 확실한 답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습니다. 비공식 회의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가동해서 어떤 확실한 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만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것 같고요. 다만 투자는 확실히 받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회담이 이어진다면 아마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추가 회담이 이어질 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그 파병 국가들, 그 국가들이 호르무즈의 폐쇄를 규탄하면서 뭐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의 서운함을 달래는 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냥 이런 것조차도 안 해주면 정말 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뭐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것도 아닌데 이란 소유도 아니잖아요. 국제사회가 다 함께 쓰는 중요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볼모로 지금 전쟁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런 해협을 볼모로 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개국이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노력 그리고 이게 잘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이란이 하는 행위는 잘못됐다 규탄하는 것 어마어마한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이 어떻게 다른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군함 파견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도 아마 추가적으로 영국이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7개국에 우리나라는 없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계속 신중한 모드이기는 합니다. 이 모호성을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의견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한국도 지금 일본이 이제 한 번 더 혹시 정상회담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결정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네덜란드, 캐나다, 그러니까 G7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같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상 3월 11일 날 유엔 안전보장에 있어서 결의안이 통과되었거든요. 네. 그 결의안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걸프 국가에 있는 그 국가들이 이란으로부터 공격받으면은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미국이 앞으로 구성하게 될 연합 함대의 법적 이제 기초가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번에 공동 성명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외교의 가능성에 오히려 초점을 두고 군사적인 이렇게 지원은 여기에 대해서 뺐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공동 성명에 넣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헌법의 문제가 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 성명이 나오긴 했지만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란의 해협 봉쇄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해협을 개방해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군사적인 자산은 지금 당장 들어가 가지고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참여하는 순간 바로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7개국이 가질 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성일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